궁극의 자유를 위한 열쇠. 레스터 레븐슨. 45. 레스터와 나. 챕터 1. 레스터와 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라. 저는 1970년에 UCLA를 졸업했고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 후에 영화음악을 공부했고 그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는 12년 동안 직장에서 12번 쫓겨나는 그런 사람이었고 가정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덕분에 저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 각종 아르바이트에 시달려야 했어요. 나중에 레스터를 만난 후에 이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즐기고 그것으로 돈을 벌기를 원하지만 사실 아무도 일을 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상당히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2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헤어진 상처로 여자친구도 사귀지 못한 상태였죠. 한 번은 심리 상담사와 만나서 도대체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긴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지만 그녀 역시 전혀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나중에 레스터를 만나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1952년에 그 질문을 했다고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레스터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생활의 안락함과 일시적인 성공은 탐구자로 하여금 세상의 환상에 더욱 빠지게 할 뿐이라고 말이죠. 그가 종종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만 했죠. 저는 CBS TV의 파일럿 프로그램에 음악 담당으로 채용이 되는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를 채용했던 프로듀서가 해고를 당했고 저도 동시에 일을 잃게 되었죠. 절망하고 낙심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밤마다 파라마한사 요가난다가 지은 명상책이나 보고 있었고 그것은 저에게 대단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1개월쯤 지났을 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적이란 게 나타났어요. 예전 프로듀서가 다시 복직이 되었고 제가 다시 음악 담당이 된 거죠. 이 업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나중에 레스터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위대한 인도의 마스터가 실제로 물질계가 아닌 더 높은 차원에서 나를 도와주었다고 말이죠. 저도 직관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레스터에게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그 후로 저는 성공의 가도를 달렸었지만 그 당시 제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무의식적인 저항이 있었어요. 갑자기 제 음악 경력이 끝이 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저는 다시 내면에서 대답을 찾아야 했어요. 저의 내면의 자아가 내가 추구할 길은 이 분야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듯 했어요. 그 후로 저는 많은 강연회와 책들을 읽게 되었지만 이것들이 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어요. 후에 레스터가 이것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데 그건 바로 행복이 저기 바깥에 있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책을 읽고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하면 행복할 것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983년 저는 코미디언이자 TV 스타인 마티 잉겔스의 강연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저에게 전화번호를 하나 주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전화를 하고 메모를 남기자 놀랍게도 그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는 릴리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저에게 여력이 된다면 그 코스를 수강하라고 권하더군요. 이 코스가 바로 제가 이제껏 공부한 모든 수업들에 빠져 있었던 잃어버린 골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렛고하고 신이 하시게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가 빠져 있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단순함과 강력함에 빠지게 되었는데 우리를 내면으로 향하게 해서는 우리를 매일 굴려대는 무의식의 프로그램들을 마스터하고 그것들을 릴리스하게 함으로써 내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든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려 한다면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레스터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테크닉을 창시했다는 그 사람, 레스터를 만나고 싶어졌어요. 저는 그 다음번 트레이닝 코스에 등록을 했고 애리조나의 세도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의 하이라이트는 세도나 메서드의 창시자인 레스터 레븐슨의 자유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강연이었습니다. 레스터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올 때 저는 마침내 오래전에 잃어버린 친구를 되찾았다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부드럽고 고요하면서도 키가 작은 70대의 신사였어요. 그의 깊은 갈색 눈은 그가 비록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만 그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알게 된 것이지만 사실은 무한한 의식이 잠시 그 자그마한 몸을 빌려서는 얼마 동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레스터는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단지 우리들의 에고와 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몸을 쓰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 당시 제가 영적인 길에서 큰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그 문이 저에게 활짝 열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 저의 두려움이 응답을 얻었던 것 같군요. 챕터 2 레스터를 만나다. 저기 바깥에는 당신의 생각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스터 레븐슨. 저는 1983년 세도나 메서드라 불리우는 부정적인 감정을 릴리스하는 트레이닝 과정에서 처음으로 레스터 레븐슨을 만났습니다. 레스터는 이것을 1952년 자신이 스스로를 치유할 때 사용했던 것을 다시 정리해서 누구나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유로움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시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3개월 만에 병들고 불행에 찌든 상태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고 레스터 자신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 부르는 치유와 물질화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현실이란 딱딱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탐구의 끝에 가서는 어떤 것도 고정된 것은 없고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마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러트거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물리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170cm 정도 되는 키에 다부지고 살이 찌지 않는 몸매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가 70대였지만 활력이 넘쳐서 더운 여름날 세도나의 사막지대를 걸으면서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식은 명료했고 위트와 유머 감각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레스터는 자신을 결코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나는 당신의 제자이자 친구라고 하자 그는 친구라는 말에만 동의를 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어떻게 무한의 존재에게 스승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전지전능한 존재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존재를 자기라고 동일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저와 다른 사람들을 꼬드겨서는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서 대답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깨달은 스승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훌륭한 영적 카르마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쓰면서 그것이 얼마나 행운이었는지와 그것에 얼마나 책임감이 따르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화로 30초 이상 대화를 하진 않았지만 저와는 기꺼이 대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는 몇 년 동안이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자동차를 몰고 바퀴 자국이 움푹 패인 길을 비처럼 빨리 달리면서 미소 짓고 이야기하고 움푹 패인 길까지 즐기던 그 얼굴이 기억이 나요. 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에게는 자동차나 돈과 같은 세상의 것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예전에 갖고 놀던 장난감 같아 보였어요. 도대체 저런 것은 무엇일까? 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 지저분한 다치 자동차를 완벽한 것인 양 보고 그렇게 평화롭게 보이고 세상의 모든 성취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말이죠. 저는 항상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얼마나 돈을 가졌는지 신경을 쓰지 않는 삶이란 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레스터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부동산업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가 말했던 돈을 가지는 것에 대해 내 스스로 부과한 한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가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돈을 충분히 가져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모든 게 무의식 때문이군요. 그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어두운 곳에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왜일까요? 과거의 모든 다른 생으로부터의 고통과 나쁜 기억들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다고 했죠. 레스터가 말하기를 수백만 년 전에 우리들은 원래의 우리의 신경 시스템과 호흡, 심장 박동, 그리고 소화 등을 하기로 되어 있는 마음의 부분에다가 우리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저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이 기억들을 생사를 지나면서 몸과 몸을 이어서 가지고 왔고 쓸데없는 데이터들을 다른 데이터 위에 깔기를 반복해서 마침내 밑바닥에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감정, 프로그램 그리고 욕구의 에너지라고 했어요. 몸과 개인성은 바뀌지만 우리의 감정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단지 그것을 들여다보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위로 비상하고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이것들이 올라와서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이 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과거에 언젠가 우리가 돈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것이라든가 혹은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겠죠. 그는 탐구의 기간에 마침내 죽음의 두려움을 마주하고는 그것을 릴리스했고 성경에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라 라고 하는 지점인 모든 이해를 거친 평화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레스터는 그것을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릴리스해서 나가 당신 안에 신임을 알라 라고 해석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릴리스함으로써 즉 흔히 그가 말했던 쓰레기들을 없앰으로써 아무런 슬픔이 없는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1994년 1월 18일 정오에 의식적으로 그의 몸을 떠나서 그가 말한 더 나은 곳에서 나의 자각을 가지도록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나는 그가 떠난 이후로 제 주위에 그의 현존을 느끼고 꿈과 영감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세도나 메소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라도 자신의 무한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터가 그런 말을 할 때 절대로 헛되이 하는 말이 아닐 것이란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그와 제가 나눈 이야기를 글로 써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가졌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스터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죠. 제가 그에게 전화를 할 때면 그는 언제나 받아주었습니다. 큰 문제이건 사소한 문제이건 간에요. 저는 그와 대화를 하고 나면 언제나 의식이 고양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와 대화한 내용을 열심히 노트에 적었고 그 결과 10년 6개월 동안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나눈 것을 이렇게 책으로 적을 수 있게 되었어요. 대부분 짧은 이야기지만 거기에는 지혜와 빛으로 가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레스터는 항상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깨달은 사람을 알아보려면 깨달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세도나에서 서부 쪽으로 8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제 친구 집에 들를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레스터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저는 만약 레스터가 제가 전화번호를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 가로 열고 제 말을 믿어주세요. 가로 닫고 그는 그 사람을 피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올 때면 가끔 저에게 아무에게도 내가 온다는 것을 알리지 마세요. 전 그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레스터와 제가 나눈 11년간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챕터 3 첫 대화 1983년 10월 제가 이제 나이가 45살이 되어서 나이가 든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자 레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거기에다가 100만 년을 더 보탠다면 그 말에 동의해 주지. 그 전날은 나의 생일이었지만 저녁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요. 전 그 다음 날까지 너무나도 기분이 나쁜 상태였죠. 그에게 그런 일로 전화를 한 것은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짓이지만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그 이상 좋은 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누구 생일이었지? 그가 물었습니다. 제 생일이었다고요. 그는 빈정대듯이 말했습니다. 메이저 텁. 그는 빈정대듯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유태식 표현으로 해석하자면 축하해 이런 뜻이었습니다. 내가 생일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있죠? 그렇죠? 죽은 날이라고 불러요. 그날은 바로 당신이 죽기로 결심하고 이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당신은 지금 상태 이상으로 죽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물질계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데 가장 느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이고 당신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아스트랄계에 있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즉각 무련화할 수가 있고 이 물질계의 사람들처럼 어렵고 힘들게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당신은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 이게 뭔 말이람? 당신은 실제로는 100만 년도 더 넘게 살았다는 것을 알 텐데요. 당신은 존재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모든 존재계를 거쳐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겁니다.
레스터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니까 45살도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저 자신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되었고 레스터와 함께할 때면 흔히 있는 경험이었죠. 그 경험은 마치 레스터가 당신으로 하여금 육체 밖으로 나오게 해서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몸, 마음이 누구인지를 탐구하게 하는 것과 같았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가까이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온 한 사람은 그의 사무실 근처를 서성였지만 결코 그에게 가지 못했노라고 저에게 말을 하곤 했어요. 그의 마음이 레스터를 멀리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의 경우는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저는 그가 아무리 저에게 영적인 융단 폭격을 가해도 그것들이 무엇이든 릴리스를 하고 더욱 다가오는 것을 좋아했다고 생각해요. 마스터들은 어디에 있는 누구와도 하나가 되어 그 사람의 내면의 의도를 언제나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은 신으로부터 직접 온 진실이며 세상의 정신적인 쓰레기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레스터로 하여금 그가 에고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했는데 그가 한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이 에고의 동기에 의한 것임을 지적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작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이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아픈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와 작업하기를 원했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들을 포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기도 했어요. 레스터는 유머 감각이 풍부했고 그가 연구한 어떤 분야에 관해서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우주에 관해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말해주곤 했죠. 그는 우리를 참 자아에 이르기까지 고양시키곤 했어요. 그의 주위에 있을 때면 너무나도 멋진 기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 위로 성장하기를 멈추곤 했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레스터는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세도나 메서드를 만들어서 아무도 자신을 구루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러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대답을 스스로 알아내기를 원했던 것이죠.